본인도 모르는 사이 간편결제 스마일페이 등록카드로 최대 20만 원어치 상품권이 구매된 G마켓 무단결제 사태. 비슷한 피해 66건이 발생하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초 집단 피해가 발생한 걸로 지목된 건 지난달 29일 하루. 그런데 이 무단결제는 하루 앞서 28일 밤 11시부터 시작됐던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기네가 털린 거 아니고 개인 고객 잘못으로 털린 거 같으니까 핸드폰 번호 바꾸고 주민번호 등록 재발급 받고. 하지만 G마켓은 29일 저녁 8시가 돼서야 결제에 연관된 걸로 의심되는 IP를 모두 차단했고 밤 11시쯤 결제 관련 보안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첫 무단결제 발생 이후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이제 수십 명이 댓글을 달았어요. 네네. 다들 스마일페이로 자기가 안 썼는데 결제가 됐다. 답답하죠. 인지를 해서 막았으면 저는 피해자가 아니게 됐겠죠. G마켓은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해당 IP들을 즉시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IP를 차단하면 또 다른 IP가 사용돼 저녁 8시까지 무단결제가 계속됐습니다. 조치를 빨리 취했으면 이제 골든타임을 실질적으로 놓치지 않고 그 추가적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었겠죠. G마켓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전까지 15건의 무단결제가 이뤄졌지만 피해자 신고가 없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고 IP 분석을 하느라 보안 조치 상향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7시 50분쯤 결제 알림 문자를 받은 김모 씨.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품권 20만 원어치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1시간 뒤 G마켓에 문의했지만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경찰서에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안내에 따라 김 씨는 스스로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 재발급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12시 40분쯤 또다시 같은 금액의 결제 알림이 떴습니다. 이번엔 간편결제에 등록된 다른 카드를 통해서였습니다. 심지어 구매 직후 상품권 사용까지 이뤄져 결제 취소나 환불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G마켓 측은 김 씨의 두 번째 신고에도 비밀번호를 바꿔라, 경찰에 신고해라, 유출은 없다는 내용만 안내했고 신고 사흘 뒤인 지난 1일엔 이미 사용이 돼 보상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냐. 내가 오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 오전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게 결제가 돼서.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상품권 사용 경로와 IP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해킹 가능성, G마켓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G마켓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고 난 뒤 전액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쯤 정모 씨의 G마켓 계정에서 결제 알림이 울렸습니다. 카페 상품권 20만 원어치.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간편결제 스마일페이에 등록돼 있던 카드로 구매가 이뤄진 겁니다. 결제 비용까지 털렸는데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해킹이 처음이라서. 같은 날 오전 11시 이모 씨 계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 2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즉시 취소 신청했지만 환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용이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60여 명이 비슷한 피해를 당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모두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계정별로 3만 원에서 2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고객 항의의 G마켓은 서버 침입 흔적은 없었고 개인 차원의 명의 도용으로 보인다고 안내했습니다. 결제 비용까지 털렸는데 어떻게 핸드폰으로 그렇게 몰아가냐. 이거 핸드폰 번호 바꾸고 주민번호 등록 재발급 받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수가 피해를 입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간편결제 비밀번호까지 알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60건 이상 발생을 했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슈가 명확하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안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G마켓은 보안 조치를 강화해 추가 결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단 결제 건은 금감원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을 운영하는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은 합작회사를 통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를 공동 지배하기로 하고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수개월의 심사를 거쳐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우려하는 건 이들 기업이 가진 정보 자산의 공유, G마켓의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의 국제 데이터, 또 정보 활용 기술이 합쳐질 경우 온라인 해외 직구 시장에서 이들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 직구 시장의 점유율은 알리가 37.1%로 1위, G마켓을 비롯한 신세계 계열사가 3.9%로 4위입니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판매자가 유입되고 그에 따라 다시 이용자 수가 더욱 증가하는 쏠림 현상이 늘어나고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결합의 조건으로 양사를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할 것과 각자 가진 국내 소비자의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해외 직구 시장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 개인정보 보호 노력도 느슨해질 수 있는데 이것도 눈여겨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명령은 기업 결합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검토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기업의 결합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 변화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G마켓에서 구입한 상품권을 누군가 사용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다른 온라인물과 달리 홈페이지에 노출된 상품권 일련 번호가 문제였습니다. G마켓 지금 팔렸다고 그 소식을 접하고 바로 접속을 하니까 제 거도 문화상품권 24만 원어치가 다 다른 사람이 다 사용을 이미 해놓은 상태였어요. G마켓은 고객 정보가 새나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딘가에서 이미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접속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스워드나 아이디를 여러분들 동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맞아떨어지는 고객들 들어오신 걸로 지금 파악하고는 있어요.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고객의 상품권 4천만 원 상당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피해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G마켓 측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꿔줄 것을 고객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인증 절차 강화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 보상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미 도용 문제가 있었는데도 G마켓 측이 늑장 대응했고 추정한 원인도 석연치 않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말일이요. 다른 사람이 접속한 기록이요. 완전 다르겠어요. G마켓만 유일하게 아이디랑 비번이랑 쓰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비슷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접속 기록과 이용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